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계리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대한민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맞춤 강좌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춤 강좌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 다시 한번 점검하게 가기 위한 그런 맞춤 강좌. 그 두 번째 시간 고대 시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모르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그 질문하라고 그래서 스마트폰 앱 중에 밴드 앱 있죠? 거기에 제가 질문 전용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밴드의 이름은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이에요. 그러면 이 광복군의 태극기가 나올 겁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빨리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 이 유튜브 한국사랑방, 여러분들 좋아요 뭐 공짜잖아요. 지금 이거 좋아요, 구독, 특히 이제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냥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번. 삼국시대 금성문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금성문이라는 건 뭐 비석이라든가 또 뭐 어떤 유물, 유적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우리가 금성문이라고 하죠. 1번. 호총 출도 청동 호위의 존재를 통해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자, 요것은 이제 그 호명 그릇이 발견됐다 해서 호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세기 때 내무랑의 부탁으로 고구려 광해도 대왕이 신라에 들어온 왜구를 물리쳐 주면서 고구려가 신라에 굉장히 큰 압력을 행사했었죠. 예, 그래서 이 광해도 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그 그릇이 여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2번 사택지적비. 백제가 도가사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자, 도가라는 거는 무의자연, 뭐 인생의 덧없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또 신선, 뭐 신비스러운 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택지적비라는 것은 이제 그 백제에서 재상, 이 좌편급의 재상을 하다가 이제 잘린 거죠. 예, 잘려가지고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그런 것들이 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울진 봉평리 신라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별표시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버풍왕 때에 신라가 동해안 북쪽 방면으로 진출했음을 말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거 틀리기 쉬운데, 충주고구려비, 중원고구려비죠. 이게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라고 낮춰 표현했음을, 요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 신라가 그러긴 했는데, 이 신라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압력을 행사한 거죠. 그다 뭐 고구려 무섭다 보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 이야기는 틀렸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설을 보면서 약간의 그 부연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린다면, 울진 봉평비 같은 경우에는 율령반포, 뭐 버풍왕의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노인법, 이 노인법이라는 건 노비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풍왕이 매금왕으로 칭하고 있고요. 또 육부가 왕권을 초월하여 독자성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가 울진 봉평비에 들어가 있다. 어찌됐든 버풍왕 때의 뭐다? 예, 비석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신라시대 민정문서 장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서원경, 그러니까 그 청주지방 그 주변에 4개 촌락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1933년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일본 동대사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이 촌주가 3년마다 작성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보기 1번에 나와 있듯이 뭐 인구, 가호, 노비, 소, 말 다 들어가 있어요.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번에 토지는 연수유전답. 연수유전답은 정전 같은 거죠. 백성에게 나눠주는, 또 천주에게 주는 천주위답, 또 내시령이라는 어떤 관리에게 주는 또 그 땅,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람은 남녀로 나누고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6등급.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호, 가구입니다. 가구는 상상호에서 하호까지 9등급. 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건 가구의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건데, 조금 이것을 이제 보충 설명으로 들어간다면,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게 매년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건데, 이게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틀렸다고 볼 수도 없어요. 매년 작성을 하고 보고는 3년마다. 예,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공무원 시험 문제가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가장 그 우선순위를 매기셔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푸셔야 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보겠습니다. 가축, 소, 말, 뽕나무, 나무는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네. 그리고 보기 2번에 답, 전, 마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마전이 뭐냐, 마전. 이 마전이라는 거는 이 말을 운영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말, 그것을 이제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 이제 해설 3번에 보시면은 여기 그 연령별로 인구가 연령별로 뭐 6등급으로 여자도 여기 포함되는 거, 노비도 포함되고, 인구는 굉장히 다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구에 나오는 각호는 어떻게 표현한대요? 여기 딱 보시니까 다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구의 많고 적음을 중심으로 해서 9등급.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챙겨 주셔야 되는 거는, 장정문서에서는 토지보다는 그 지역의 그 경제 상황보다는 인구의, 예, 노동력, 그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도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10번. 다음은 삼국지대 어느 나라의 수지 제도다. 이 나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나라일까요? 새는 포목 명주실과 삼쌀을 내었는데 풍요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받았다. 한수, 동북 여러 부락인 가운데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 한수라는 말, 그 다음에 위례성, 아, 딱 이 나라 백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1. 남중국 및 외와의 무역을 활발히 절개했다. 당연하죠. 2번. 한강유역을 차지한 뒤에야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신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승려 해자는 쇼토코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이 고구려의 스님입니다. 쇼토코 태자는 일본 사람이고요. 4번. 관료전과 정전을 지급하여 토지 개혁을 시도했다. 이 관료전, 정전, 이거 언제죠? 통일신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정답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2번. 미추는 왕이 제위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신하들을 불러 흑수 말갈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서 당나라와 통하였다. 중야. 근데 지금 당나라의 관직을 요청하면서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았으니 이는 분명히 당나라와 공모하여 우리나라를 앞뒤에서 치려는 것이다. 이리하여 동생 대문예와 외숙 임아상으로 하여금 군사를 동하여 흑수말가를 치려고 했다. 자, 흑수말가를 치려고 했던 거, 뭐 발해라는 건 다 아는 거고, 이 발해는 이 말갈족이 피지배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말갈을 완전히 다 복속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흑수말갈과 관련된 거, 흑수말갈을 어느 정도까지 그 복속을 했던 왕은 우리가 보통 선왕으로 알고 있죠. 전성기 때 왕.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 틀릴 수 있어요. 당나라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선왕 때는 당나라가 그닥 상황이 안 좋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나라에서 별명까지 지어줬잖아. 해동성고. 그러면 당과 전쟁 이런 것들을 했던,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시기는 바로 언제였느냐?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무왕 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5경 15부 62조 행정제도. 이거는 전성기 때, 예,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넓히고 난 다음에 한 거죠. 선왕 때고. 보기 2번. 길림성에 나라 세웠다. 누굽니까? 대조영이죠. 자, 3번. 북만줄들을 차지하고 산동에 등지로 공격했던 이 무왕입니다. 무왕. 그 다음에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동경으로 이렇게 자꾸 수도를 옮겨요. 누굽니까? 문왕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 정답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여기 조금 왜 이렇게 잘려가지고 안 보이고 그래. 안 보이면 미워.
네, 이제 보이죠? 기억과 니은이 니은의 인물이 수행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문무왕이 도성을 새롭게 짓고자 하니 누가 말하기를 비록 궁벽한 시골 띨집에 있다고 해도 바른 도를 행하면 복된 일이 오래갈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겁니다 하니 왕이 곧 그 성을 쌓는 것을 그만뒀대요.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완성했던 왕인데 이 어떤 분이 성 쌓으려고 그랬더니 반대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또 문무왕이 들어주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민년 정월에 개경 보제사에서 열린 담선 법회가 파한 후에 개경까지 가가지고 그럼 딱 느낌 와야 돼.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거. 고려 시대겠죠. 그렇죠? 개경이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니은은 동문 10여인과 함께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운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 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인물에 따라 경영한다. 열심히 일하자라는 거죠. 느낌 딱 받는 겁니다. 느낌 딱 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려면 이제 보기를 봐야지. 그럼 느낌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을 왕에게 건의했어요. 이거 누굽니까? 자장이죠. 선덕여왕 때. 그 다음에 세수고개를 만들어서 젊은이에게 규범을 제시했어요. 원광법사죠. 진흥왕. 순천 송광사에서 수성결사운동을 전개했어요. 자, 예, 뭐예요? 선정 위주로 수성결사 해가지고 조계종. 이 조계종과 그러니까 선정 위주다 보니까 참선, 수행 이런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4번 국정사를 중심으로 고려 천태종을 만들었다. 이건 의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우리가 기억은 아까 문무왕한테 했던 스님은 누굽니까? 의상이죠. 예, 의상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다음 문제. 다음 가나 고분 양식에 대한 설명을 고른 것은 제가 이런 강의하면서 이 고분 어떻게 본다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이론 강의 때 이 부분 찾아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백제와 관련된 고분이네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냥 예, 석천동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이게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죠. 웅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 무덤 또는 널방으로 쌓은 벽돌 무덤. 예, 굴식 돌방 무덤도 있고 벽돌 무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 바로 문영왕릉이고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벽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비 시대에는 이제 좀 굴식 돌방 무덤이 규모가 좀 작아집니다. 자, 그럼 볼게요.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묵거리가 발굴되었다. 이 돌무지 무덤은 도굴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껴묵거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우리가 끝까지 보면서 가보자고요. 봉토주를 둘레돌로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했다. 이거는 통신라 시대 때 나오는 겁니다. 굴식 돌방 무덤. 그 다음에 벽과 천장에 사신도 등을 그렸다. 보통 이렇게 사신도를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굴식 돌방 무덤, 특히 이제 고구려의 고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덤의 천장을 모주림 구조. 이건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이죠. 모주림이라는 거는 이 천장을 보게 되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서리를 줄인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기하학적이면서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인테리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을 한번 알아보면 일단 3번이라는 얘기죠. 벽돌 무덤에 벽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돌무지 무덤은 도굴이 어려운 건 많은데 껴묵거리가 없어요. 도굴꾼들이 그렇게 뜯어간 거야. 자,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건 바로 뭐냐면 여기 제가 보여주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요거 뭐죠?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신라시대의 초창기 때 무덤이죠. 그래서 천마총이죠. 이게 무게가 무거워서 널방이 그냥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도굴하기가 어렵고 껴묵거리가 나온 겁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저 이 그림이 바로 뭘 의미해요? 석천동에 있는 돌무지 무덤이고 아래 것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의 구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이 벽돌 무덤 문영왕릉.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의
고식 돌방 무덤인데 둘레에 둘레석을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했어요. 김유신 묘입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49번. 통일신라 시대 불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미륵신앙에 성행하면서 미륵 방가사유상. 예, 미륵신앙이 뭐죠? 미륵. 불교의 성하라는 부처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해 주러 오는 부처를 갖다가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시대의 말기에 꼭 이게 미륵불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꼭 자기가 살아있는 뭐 미륵불이니 그러죠. 그 뭐 고려 뭐 조선 후기에도 나왔고 또 그 다음에 대표적인 후고구려의 궁에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미륵 방가사유상이 많이 제작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자, 두 번째, 상원사종, 성덕대왕, 신종 등 범종이 많이 주저되었다. 예, 당연한 거고. 3번, 팔각 원당형을 기본으로 하는 승탑과 승려의 일대기를 세는 탑비가 유행했다. 자, 승탑. 원래 탑에는 부처의 사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통일하기 전에 그 시절에는 이제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인도나 중국에 가서 부처의 사리를 많이 모셔와 가지고 탑을 세웠어요. 부처의 나라다. 근데 통일을 해버렸잖아요. 통일을 해버리고 나니까 부처의 사리를 넣어놓는 그 탑보다는 이 통일신라 시기에 말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교종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선종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들의 입지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의 사리를 모셔놓는 팔각 원당형. 예, 좀 아기자기하고 잘 조각이 돼 있는데 보통 일반 탑처럼 게 크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 크기만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 자, 4번.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이 완성되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뭐 석가탑이라든가 가문사지 3층 성탑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정답 알아보면은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미륵 방가사유상은 삼국시대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 이제 준비했는데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죠. 금동으로 돼 있고 미륵보살이고 반가 가부좌를 반만 틀어놓고 있고 사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 때. 자,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나무로 만들었어. 그래서 일본의 문화재죠. 예, 목조로 만든 미륵보살 상이 있습니다. 일본에. 자, 정답 1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9번. 신라 하대의 상황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신라 하대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대, 중대, 하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무열계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권이 전제화되었다. 이건 중대죠. 중간적이죠. 신라 하대 들어가게 되면 무열한계가 끊기게 되고 내물한계의 진골들이 왕위 다툼 막 하게 되면서 왕권이 추락해버려요. 2번. 육두품이 왕권과 결합하면서 진골에 대응했다. 이것도 중대잖아요. 신문왕 때. 그쵸? 3번. 왕이 쟁탈전이 일어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다. 신라 하대. 맞는 얘기고. 4번.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할거하면서 새시대 개창에 주동이 되었다. 호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예, 맞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자, 이 문제에 정확하게 관련이 없는 것 골라라. 그러면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답을 확인해 한번 해보고 1번이 정답인데 2번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시험을 어디서 내려고 그러죠?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걸로 대치를 하려고 그러죠. 7급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아마 9급도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왕권과 결합하여 진골에 대항하였다라는 표현보다는 뭘로 이것은 지방 호족과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에 어찌됐든 왕들은 진골들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이제 또 팍팍 우게 되면 또 틀린 얘기도 아니고. 예? 그래서 1번을 하는 건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기다가 신라시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삼국사기에는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왕들의 혈통 뭐 진골이냐 뭐 성골이냐.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로 가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성골 출신 박혁거세에서 진덕여왕까지, 중대는 이제 진골 출신이에요. 무열한 게 진골이에요. 그래서 무열왕부터 해공왕, 해공이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는 내물한 게 진골들이. 자, 삼국유사에는 왕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련의 삼국유사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련이 스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상고는 박혁거세에서 지증왕, 신라 이제 원래 지증왕 같은 경우도 이제 마리칸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때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뭐 거서관, 차차원, 이사관, 마리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중고 시대에는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식 왕의 명칭을 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시대 때는 중국식입니다. 예, 한화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식, 무열왕부터 경순왕까지 이렇게 삼국유사는 왕명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것도 참고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68번. 사실 그 공무원 시험 문제에 이런 그 유물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지도라든가 유물 사진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문제의 형태가 계리지기에서 제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나라의 유물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다음에 설명하는 나라의 유물이 보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을 보면 나도 뭐가 가야와 관련된 거 고르는 거예요. 가야. 예. 뭐 가야 어쩌저쩌고 뭐 철의 나라 뭐 이런 그런 지문이 있었겠죠. 그쵸? 그 설명하는 지문이 어디로 빠져버리는지 몰라도. 그럼 가야와 관련된 거는 이제 가야 토기. 요거죠. 이 가야 토기가 일본에 어디에 크게 영향을 줍니까? 세기토기 문화에 영향을 주죠. 이게 일본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똑같아요. 똑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일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신라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 자, 어찌됐든 기억은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용, 금동대학로기 때문에 백제의 유물이고, 니은은 뭐예요? 금관이죠. 예, 금관이기 때문에 신라의 유물이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골라주면 됩니다. 니은과 디귿. 니은은 이제 수레바퀴가 들어갔다 해서 수레바퀴 모양 톡이고, 디귿은 그 유명한 굽다리 접시입니다. 가야에. 그래서 정답은 3번.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이 문제를 익히 할 수도 있어요. 다음 공통으로 해당하는 나라의 유물 2개 골라로. 가야 거 2개. 나머지는 다 국적이 다르니까. 그쵸? 71번. 신라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 것을 보고 각 시기의 사실이 옳은 것을 골라라. 박혁거세에서 진덕여왕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부터 선덕왕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경순왕 끝에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A. 황령사 구축 목탑을 세웠다. 황령사 구축 목탑은 누가? 선덕여왕이. 그럼 선덕여왕이 어디 있어요? 가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진덕여왕은 정말 무능한 임금이에요. 여기서 진덕여왕은 왕이 있었고, 실질적인 실권은 누가 있었죠? 김춘추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나.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첨성대를 세웠다. 이것도 선덕여왕 때인데 아니죠. 그 다음에 C. 나. 가문사지 3층 석탑을 축조했다. 이건 언제예요? 신문왕 때. 아버지 문무왕. 그러니까 신문왕 때를 골라줘야 되니까. 네. 신문왕 때. 그럼 통일하고 나서 나. 아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봉독사종, 봉독사 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 신종이 제작된 것은 뭐 해공왕부터 경덕왕 때까지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시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 다시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가하고 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AC, AC 있나요? 있네요. 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다음은 고구려 후기의 조세 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고구려 후기래요. 고구려 후기. 포모곡필과 곡식 5섬을 인세를 낸다. 유인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10사람이 합쳐서 가는 배 한 피를 낸다. 이걸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여기에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안 내겠다, 이렇게 지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인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그러면 1번. 이 시기의 수치의 중심을 이룬 것은 인세다. 사람과 관련된 거. 니은. 인세의 수치는 3년마다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보고 어떻게 여기 유인의 경우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디귿. 조의 수치는 호의 등급을 기준으로 호 가구의 그쵸. 그 다음에 일반인에 비해 유인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유인은 거지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거지들은 3년에 한 번씩 10사람 합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 사람에 비해 싸겠죠. 네.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하겠죠. 근데 이거 고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정답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은 기억하고 인세 사람 그 다음에 또 무엇이다. 호를 중심으로 요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가진 뭐를 다 해야 돼요. 상상력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장적을 민족문서 장적을 공부할 때도 노동력이 더 중요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대입을 시키고 이렇게 기억에 그 다음에 인세의 수치 3년마다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여기 유인의 경우인데 유인 거진데 그러면 인세의 수치는 3년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3년보다 더 짧게 했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상력을 막 발휘하세요. 자, 81번. 다음 유물 중 평제탑이라는 오명을 산 것은 평제탑. 당나라 소정방이 사비성을 함락하고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그런 아주 못된 낙서를 새겨놓은 그 탑입니다. 바로 부여에 있는 뭡니까?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5층 석탑 어디 있어요? 요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4사자 3층 석탑이에요. 사자가 4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신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3층 석탑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이죠. 그 다음에 요게 승탑이죠. 승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철감성사 승탑이라네요. 예, 이런 스니까지 뭐 어떻게 다 합니까? 어찌됐건 요런 그림을 딱 보시면서 뭐를 하셔야 됩니까? 양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각 원당형이죠. 승탑은 이 승탑은 고려시대 때도 나와요. 스님들. 자, 84번. 다음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이게 뭘까요? 이게 읽어보면 되죠. 이게 기사문인데 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금판으로 된 사리 봉안 기록판과 금제사리 항아리 등 500여 점을 발굴했다고 알겠다. 금판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의 기사네요. 금판 앞 뒷면에 194자로 새겨진 사리 봉안 기록에는 시주자의 신분이 무왕의 왕후이며 좌평인 사택적덕의 딸. 어허, 이것은 백제 서동왕자 무왕 향가 서동효를 신라에 퍼뜨려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학계가 이것에 대해서 서동효가 왜 만들어졌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진 이것이 나오게 되면서 무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선화공주가 죽으면서 익산에다가 큰 절을 지어달라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고 여기에 큰 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죠. 그죠? 예,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 미륵사지 석탑은 그 일제시대 때 일본애들이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복원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일단은 몇 번입니까? 예, 5번이네요. 5번. 1번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몇 층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가문사지 5층 석탑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분황사 모전탑이죠. 네. 그 다음에 4번 아까 그 승탑을 얘기하는 거고 3번은 삼국사래 석가탑이네요. 석가탑. 네. 예. 석가탑 3층 석탑. 네. 그림이 너무 흐리멍텅하다. 그러나 이 문제 푸는 데에 뭐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정답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88번 보겠습니다. 미추씨는 왕이 조성에 관여한 문화유산만을 보기 골라라. 왕이 뭘 조성했느냐. 왕이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의 만불산을 헌상하니
대종은 이것을 보고 신라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라고 경탄했대요. 야,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가문사지 삼층석탑 석굴암 상원사 동종 야 이렇게 있는데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여기 우리 공부했던 그 상상력과 또 기본 그 지식을 배경 지식을 다 쥐어짜야 돼. 같은 시대가 있어 두 개가. 바로 뭐예요? 석굴암하고 불국사죠. 불국사에 속해져 있는 것이 부속물이 석굴암이죠. 그래서 니은니은 골라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경도광 때입니다. 당나라 황제에게 주옥으로 10척가량 가짜로 된 산을 바친 건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것이.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니을 3번 정답. 가문사지란 말의 어원은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 해서 가문사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얘기를 하죠. 자, 104번. 미추진 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인이 말하기를 황룡사의 호범룡은 나의 아들로서 범왕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황룡이니까 용이 보호하고 있디야. 본국에 들어가 그 절에 탑을 세우시오. 그렇게 하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구한이 찾아와서 조공하며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요. 9개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고개를 숙인다. 이 9개의 나라 중에 백제도 들어가 있는데 이 구조물을 세우는 이 탑을 세우는데 백제도 들어와서 이제 고개 숙여야 되는데 백제의 아티스트 장인인 아비지가 이 탑을 지었다는 얘기죠. 아비지의 마음이 찢어졌겠죠. 자, 옳은 것. 황룡사 구층 목탑입니다. 자장율사가 건의하여 세웠다. 그러네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자, 벽돌 모양으로, 벽돌은 아니고 바로 뭡니까? 분황사 모전탑. 모전탑 해도 되고 분황사 석탑 해도 되고요. 목조탑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석탑이다. 자, 이곳은 익산 미륵사의 석탑이죠. 선정이 보급되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헌하기 위해 세웠다. 이것은 승탑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네. 황룡사 구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건 뭐 아시는 거고 몽골 침입 때에 소실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지만 그냥 어떤 그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 한국사 선생님이 있었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지금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 몽골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몽골은 유목민족이고 원래는 뭐 순수하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얘들 무식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없어 가지고 한번 화가 나면은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황룡사 구층 목탑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고 이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인들이 워낙에 항복을 하지 않고 싸우니까 몽골 애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고려인들 쟤네들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자기네들이 세계적인 대적을 건설했을 때도 한 달 이상을 넘지가 않았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고려인들은 부처가 보호해주는 나라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국 불교 관련된 것만 골라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황룡사 구층 목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란족이 침입했을 때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판했던 추조대장경이 있었죠. 네,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1번. 자, 112번. 신라말 진성왕. 진성왕은 여러분들 진성여왕이에요. 선덕왕하고 선덕여왕하고는 다른 사람이고요. 진성왕하고 진성여왕은 같은 사람이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네. 궁예가 국호 마진을 태봉으로 옮겼다. 궁예가 국호구려 세우고 나중에 마진으로 바꿨다가 태봉으로. 그죠? 2번 원정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진성여왕 때. 네, 그렇고 양길이 부하를 보내 명주 관찰 군인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진성여왕 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살짝 진성여왕에서 살짝 비껴나는 시기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2번이 있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답지에 이렇게 친절하게 연도까지 표시를 했으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9번 문제. 다음 시가가 만들어진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시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시니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들에게 이를 먹여 다스리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나라 안이 유지됨을 아리이다. 아하.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리다. 안민가입니다. 충담사라는 분이 쓴 그 안민가라는 작품인데 이 시대 국왕 누구냐? 이걸 또 어떻게 아냐? 자,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구주의 명칭을 경도왕 때인데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노국을 폐지했습니다. 신문왕 때죠. 최초로 진골 출신이 왕이 되면서 왕권을 강화했다. 무열왕 최치원이 국왕에게 10여 조의 시문책을 건의했다. 이게 뭡니까? 최치원이 진성여왕이죠. 그래서 무시당했죠. 그러니까 일단 4번은 무조건 고르시면 안 되고 무열왕이 임금이 됐을 때는 뭐 전쟁할 때니까 뭐 태평 뭐 이런 거 태평성대 노래하는 거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역시 신문왕도 이제 삼국통일하고 나서 전제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때니까 뭐 편안하게 가는 시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몰랐을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어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찍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경덕왕 때 승려 충담이 만든 안민가라는 향가입니다. 자, 121번. 위주춘 왕의 제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 7년 5월에 왕이 하교하여 문무 관료전을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관료전. 그 어느 임금이 신문왕이죠. 왕 9년 정월에 하교하여 중회 관리들의 노급을 파하고 없애고 세조, 세금을 차등있게 지급하는 것을 항식으로 늘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독서산품가 이 관리들 열심히 책 읽고 독후감서 내라 라는 건데 이 관리들이 좋아했겠어요? 귀족들이? 그쵸? 그래서 원성을 사가지고 제대로 실시도 못하죠. 그래서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자, 통일신라의 왕권이 최정점에 올라갔을 때 성덕왕이죠. 그래서 성덕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중앙군을 국외의 서당으로 개편했다. 통일하고 나서 국가제도를 개편하고 정비했던 왕 신문왕이고 4번 관주과 주군영의 명칭을 중국식 한자명으로 했다. 이거 아까 나왔죠. 경도광 때입니다. 경도광 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문왕 골라라 라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3번이다. 특히 이 관직의 명칭과 주군영의 명칭 경도광 때 중국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화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라가 아니라 저기 중국을 이제 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화정책 이렇게 불러진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9번. 다음 요구는 경남 남해군에서 출토된 은재 관식입니다. 은재, 은으로 만들어진 뭡니까? 모자에 쓰는 장식물이다 라는 얘기죠. 이거 얼마 전에 발견된 거죠. 경남 남해이니까 대체적으로 가야라든가 신라의 영토예요. 1번 신라에서는 황색 공복을 입는 관인이 2번 백제에서는 나솔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3번 가야에서는 외에 파견된 사신이 4번 고구려에서는 절풍을 쓰는 신분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문기사 역사 관련된 신문기사 같은 거 잘 참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백제의 나솔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2014년도에 나타난 거죠. 그 백제의 무덤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지역에 백제 사람들이 진출했구나. 가야 지역에 진출했구나. 가야 지역에. 그 진출해 가지고 여기를 다스렸구나 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3번. 류신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여룽이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렸는데 고구려를 잇따라 격파했다고 하였다. 모두 22 담로가 있는데 왕실의 자제들에게 나누어 다스리겠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양직공도죠. 그림인데 양나라 중국 남주에 있는 양나라의
그 사신들이 왔어요. 예, 조공하러 사신들이 왔는데 한 12개 국가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사신들의 모습을. 백제가 상당히 앞쪽에 있습니다. 신라는 저 뒤쪽, 외는 더 뒤쪽. 그래서 백제는 굉장히 멋있게 위풍당당하게, 그래서 백제의 당시의 어떤 모습을 알려주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다. 자, 22개의 담론은 문형왕 때고요. 자, 그렇다면 남조 양과 교류하고 가야 지역으로 진출했다. 2번 사비를 수도로 옮겨. 이건 성왕 때니까. 3번 율령을 반포하고, 이건 고유왕 때죠. 만 자녀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때까지. 이거는 근초고왕 때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7번. 다음 시설이 최초로 설치된 기록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로소 사방에 우역을 두고 맡은 관청에 명하여 관도를 수리하게 하였다. 예, 우역을 두었다. 수도에 시장을 설치했다. 왕이 부자 상속제,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수도 방리의 명칭 제정, 활발한 정복사업 전개. 이것도 어느 임금인지 잘 몰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뭔가 막 그런 거. 어쨌건 딱 보니까 이제 신라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신라가 사실은 삼국 중에서 제일 찌질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막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무슨 힘이 있다고 활발한 정복 사업을 합니까? 그쵸?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 근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역을 보게 되면 보통 역에 말 타는 거죠. 출장 가는 관리들. 이 소지마립간 때 설치가 된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소지마립간 때. 그리고 이제 눌지마립간 때의 부자상속제. 부자상속제를 했었고요.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54번. 다음 보기에 백제의 문화재를 골라라. 백률사 석당, 정림사조 5층 석탑, 창왕 석조 사리감, 법주사 쌍사자 석등. 이게 또 그러네. 그죠? 일단 하나는 고를 수 있다. 우리 정림사조 5층 석탑이고요. 그럼 니은 골라주는 거예요. 그 니은 골라주면은 1번하고 2번 둘 중에 이제 골라줘야 되는데, 둘 중에 기어 골라줄까? 리을을 골라줄까? 그죠? 아니야. 니은 골라주니까 니은 들어간 게 뭐니? 1번하고 3번이잖아요. 그쵸? 그럼 1번 기억을 골라줄까? 디귿을 골라줄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은 50%인데 어떤 왕에 대해서 불교와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률사 석당은요 2차돈과 관련된 유물이에요. 2차돈 추모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신라 거고, 그 다음에 창왕명 석조사리감은 성왕을 추모하고 명복을 비는 유물입니다. 법주사는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사찰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60번.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만을 보기에서 올라라. 백제는 개국 이래로 문자로 사적을 기록함이 없더니 이에 이르러 박사 고흥을 얻어 서기를 갖게 되었다. 이게 6책이네요.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 태학박사 이문진에게 명하여 고사를 추격하여 신제 5권. 이거 고구려죠? 600년도 영양왕 때예요. 그럼 4세기에서 600년, 한 200년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요 사이의 시기. 백제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이 사이에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 사이 성왕 때. 니은, 고구려가 당해 침략에 대비하여 철회장성을 쌓았다. 이거는 연개소문이죠. 7세기 때 연개소문. 아니고, 디귿, 신라가 대가야를 정벌하여, 진흥왕 때죠. 진흥왕은 가와 나 사이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구려가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여, 이거 옥저와 동해, 태조왕 때예요. 태조왕 때니까 훨씬 전이죠. 그래서 고르시면 안 되고, 가 훨씬 전이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어디니? 디귿. 기억하고 디귿은 또 염도 딱 보니까 또 같은 시기잖아. 성왕, 진흥왕. 예, 같은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뭐 친절하게 또 이렇게 준비를 했고 164번. 다음 삼국사기의 내용은 시기순으로 구성한 거래요. 가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왕 제3년에 순장을 금지하는 명령을 세웠고요. 우경으로 농사했대. 이건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암기 팁. 우지가 신라 왕이래. 기억하시죠? 우지가 신라 왕이래. 우경을 하고 우상국 정벌하고 지는 지증왕, 신라라는 국호,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지증왕 때 6세기 초반입니다. 왕 제위 14년에 백제의 동북쪽 병두리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김무력을 얘기하나 봐요. 군주로 삼았다. 다음에 백제왕이 분하여 가야 군대를 이끌고 와서 관사전 전투, 성왕 때죠. 진흥왕 때죠. 그러면 지증왕 때부터 진흥왕 그 사이 누구예요? 버풍왕 들어가야 돼. 버풍왕. 이거 식인데 어찌됐건 버풍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여가 고구려에 복속하였다. 이거는 문자명왕이죠. 네, 문자명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이고 금강가야가 신라에 항복했다. 버풍왕 때? 네, 맞는 얘기죠. 3번. 고구려가 낙랑군 축제했다. 이것도 훨씬 전이죠. 미천왕 때 313년.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이거는 의자왕 때입니다. 7세기 중반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2번.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없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의 정말 알토란 같고 핵심적인 그런 문제, 디테일한 설명과 더불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 풀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알차게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중세와 관련된 또 계리식 대비 핵심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청하면서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믿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